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벌써 세 번째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이 온라인 수업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는 내 입장에서도 깝깝하고 여러분들도 깝깝하죠. 서로가 얼굴을 보고 마주보고 해야 그래도 좀 수업 같은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수업의 효율 또는 수업의 목표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보지 않고 하니까 저도 깝깝합니다. 여러분들도 깝깝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과목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과목도 굉장히 힘들죠. 더군다나 이렇게 PPT에 음성만 입혀가지고 수업을 하는 이 방식은 더욱더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힘든 그런 과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건강 조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고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 계약 때 또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5쪽 다들 펴시죠. 교과서 15쪽을 펴면은 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의 목적은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나눈다고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전인적 성장, 잠재 능력 개발, 인격 발달 등과 같이 교육의 개념 속에 이미 내재해 있는 본질적 가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외주적 목적은 시험을 위한 공부,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공부 등과 같이 교육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요거죠. 수단적 가치. 자,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국 교육,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요 수단적 가치에 너무 큰 방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수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너무 극대화되고 있다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 보면은 교육의 외재적 목적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밑에 줄에 써져 있는 것처럼 수단적 가치를 교육의 유일한 가치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진짜다. 자, 바로 요 본질적 가치. 요거를 추구하는 교육이야말로 이 교육의 이상에는 더 적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거든 간에 두 개 중에 하나만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보면은 이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수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는 돼 있지만, 바로 이 본질적 가치 쪽에 좀 더 크다 라고 해서 부등호가 왼쪽으로 열려 있지요. 이거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율곡 이이라는 사람입니다. 율곡 이이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강조하였는데, 거기 나온 것처럼 학교 모범이라는 책에서 이상과 현실의 조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했었죠. 자, 그러면 넘어갔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공자라는 사람인데, 아우, 정말 못생겼죠? 하지만은 공자라는 사람은 이 동양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상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상가인 공자가 거기 15쪽에 오른쪽 날개 보여주듯이 춘추 시대의 사상가로 유학의 시조입니다. 이 사람은 논어에서 이 예와 인을 강조했습니다. 자, 예라는 것은 사회관행, 그 다음에 규범, 다시 말하면 이 사회관은 바로 요 사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은 자아실현,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실현과 사회구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공자는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교과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몇 가지 사회에서 자기가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죠. 사회와 관련돼서 가장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학교라는 사회, 그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사회, 이런 것들 다 모두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결된 속에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함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공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의 가치실은 두 번째로 볼 때 지덕체의 조화와 전인교육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덕체의 조화. 자, 이 지덕체의 조화라는 바로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실현하기에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지라는 건 뭐죠? 지는 암입니다. 암. 덕은 품성입니다. 체육은 육체적인 능력이 되겠죠. 이 지덕체가 조화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전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자는 온전 전자, 완전할 전자, 그래가지고 완벽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지덕체를 조화롭게 갖춘 사람, 그래서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품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교양은 많은데 인품이 별로 겸비되지 않았던 사람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지난주에 총선에서도 막말을 하면서 인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막말 때문에 정치에서도 큰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실제로 사회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인이라는 것은 이 교육에 있어서 가치를 실현하는데,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바로 이 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도 이 전인 교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 보면은 학생의 창의력 개발,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했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갑자기 현대사에 들어와서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전통 교육에서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 육예라 그랬죠. 육예라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과서 밑에서 5번째 줄, 16쪽에 밑에서 5번째 줄을 보면은 예, 악, 사어, 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절입니다. 품성이 되겠죠. 악은 기본적으로 품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무시와. 그 다음에 사는 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임금들이 이 활을 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수련하는 하나의 무술로서 연마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말 타는 건 당연한 것이었죠, 그 당시에. 지금은 말이 아니라 이제 자동차를 모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체육 과목으로서 사와 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는 글을 쓰고 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는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식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지덕체가 고를 균형 잡힌 교육을 중시했던 것입니다. 동양만 그랬을까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양의 대표적인 학자 이 셋이 나옵니다. 로크, 그 다음에 페스탈로치, 그리고 스펜서라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크는 이 교육론이라는 책에서 체육, 덕육, 직육, 다시 말하면 결국 지, 덕, 체가 되겠죠. 이 지덕체가 조화된 저인적 신사, 젠틀맨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크라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을 했죠. 이거는 올림픽에서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 표가 되겠죠. 올림픽에서도. 다음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은 개성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이 아동의 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거기 17쪽에 4번째 줄, 5번째 줄에 걸쳐 나와 있죠. 아동의 개성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특히 3H, 3H 여기 보면은 지적 능력, 도덕적 능력, 커트, 기술적 능력, 핸드 해서 덕, 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H를 굉장히 중시해서 완전한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전인교육을 추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목적은 완전한 생활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적 교육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양도 동양과 마찬가지로 이 지덕체의 조화를 굉장히 중시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지덕체의 조화 전인교육과 관련돼서는 모든 사회가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아까 첫 강에서 사회와 개인이 조화가 되는 삶을 통해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지덕체의 조화도 마찬가지로 개인과 사회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부모에 대한 인성교육, 바로 덕이 되겠죠. 덕.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 계획을 적용하면서 전인교육의 실천 영역에 해당하는 책리적 체험활동이 지금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말고도 당연히 지혜와 그 다음에 체는 학교에 당연히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우스로 글자 쓰다 보니까 글자가 영 개판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사회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지적해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고 했는데 이 사회교육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된다는 거죠. 이 미디어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SNS도 이 미디어에 들어갑니다. 결국 사회교육에서 올바른 인성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제대로 읽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게 바로 매체 교육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제대로 파악해서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가정, 학교, 사회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학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자, 학교 교육의 목적. 제일 위에 나오는 거 보시죠. 18쪽의 제일 윗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교는 일정한 틀과 제도를 갖추고 환경을 만들어 교육을 하는 장소로 인적, 물적 자원을 조직하고 배분하며 다양한 제도와 환경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운영되는 통합된 시스템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장소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장소라는 건 바로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모여가지고 무엇을 해나가는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가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이 학교라는 제도는 아주 잘 조직된 형식적 교육 활동이에요. 우선 내적인 건 떠나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는 형식적인 교육 활동이죠. 그리고 학교는 어느 사회를 막내내고 바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보면은 학교 교육은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 통합된 시스템이 바로 학교라는 장소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장소에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바로 홍익인가입니다. 자, 홍익인가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서 얘기 나왔던 것을 보면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라고 말했던 그 홍익인간, 그 뜻이 우리의 교육 이념입니다. 자, 여기서 인격도야, 자유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얘네들은 다 뭐냐면 개인적인 부분이 되겠죠. 개인적인 목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민주국가의 발전, 인류공유 이상 실현, 요거는 사회적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P는 퍼스널, S는 소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목적 자체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개인과 사회의 조화로운 그 가치 실현을 이 표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렇게 교육 받는 것 같아요?
인격도야. 이거는 선생님에 따라서 잘 될 수 있고, 자유적 생활력도, 민주시민의 자질. 그러니까 개인적 측면에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인격도와 자유적 생활력, 민주시민의 자질이 제대로 된다면은 당연히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유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 아까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 설명을 할 때 뭐부터 학교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로 외재적 목적, 시험 성적. 이 시험 성적에 자꾸 이 기울어지는 그러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진정한 학교교육의 목적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외재적 목적 중요합니다. 근데 외재적 목적이 중심을 이루어서는 안 되죠. 바로 이 내재적 목적도 같이 중심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초중등 교육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각 학교급별로 각각 교육과정이 다르게 돼서 요것들을 이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것들이 아직까지는 피부라든가 우리 머리에 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이 목적을 통해서 인간상이 있습니다. 19쪽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어쨌든 홍익인간을 만든 거. 이게 홍익인간은 아까 말했던 어떤 인간이 될까요? 바로 전인이 되겠죠. 우리나라 전인교육의 목적에서 이 전인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홍익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2015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받은 인간의 특성이죠. 교육받은 인간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6가지 역량. 의사소통 역량, 친구들과 또는 다른 사람들과, 처음 보는 사람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능력, 공동체. 이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에 대해서 느끼는 것, 심미적 감성. 그 다음에 당연히 공부해야 되겠죠. 지식정보 처리. 그리고 창의적 사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자, 요것들을 보면은 요 원들이 다 물려다니죠. 이게 하나만 갖고 된 거나 이것들이 다 몽땅 다 같이 이 6개의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 4가지의 사람입니다. 자, 먼저 더불어 사는 사람. 바로 이 의사소통을 해서 공동체 역량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아름답고,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심미적 감성과 지식 정보를 통해 가지고 교양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의 정보를 처리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바로 자주적인 사람. 요 4가지가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바로 자주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을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중에서 자기가 어떤 역량이 부족한가를 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을 2015 계획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운데 보이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추상적인 이야기죠. 근데 무언가를 알겠죠,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자, 20쪽에 보면은 루소의 에밀 들여다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루소의 에밀이라는 부분에서는 이 에밀은 책인데 거기서 2번째 줄에 남아있는 것처럼 에밀은 루소가 만든 가상의 아들 이름으로 루소가 에밀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5가지의 성장 단계,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로 나눠 제시한 것입니다.
그 일부가 이제 교과서에는 발췌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된 참고 영상이 있거든요. 지식 채널 2에 보면은 이 참고 영상인데 요 주소를 주소창에 복사해서 한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분 30초 정도 됩니다. 20쪽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 보면은 이 루소는 아이들을 시골에 체험해서 자연과 함께하게 해라 라고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동기에 보면은 경험을 통해서 얻도록 해라. 체벌하지 말고 구속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기 때는 사실 이외의 것은 가르치지 말아라. 자연현상에 주목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청년기에 그때 가서 이제 심도 있게 관찰해가 해라. 인간의 마음을 아는 일이 급선무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루소라는 사람은 이 언행 일치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지식 채널이 MA 참고 영상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찾아보면, 보게 되다 보면은, 루소의 이중성이라는 또 영상도 옆에 쭉 뜰 거예요. 루소는 글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것, 자신의 자식에 대한 것이 안 맞아떨어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최고의 교육 전문가였습니다. 입으로만. 그러니까 실제 실천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에밀의 내용만 파악하고 에밀의 삶은 따라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할 영상은 이제 다 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적인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루소의 에밀 들여다보기 밑에서 보면은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점과 수정되어야 할 점, 에밀에 나타난 자녀 양육법에 대하여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보자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교 계약을 한 후에 그 수업 시간 중에 서술형 평가를, 수행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글을 써보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제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출하지 말고 써서 가지고 있기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21쪽에 있는 교육과 행복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교실에서 웃고 즐기며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네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